지난 대선 국면 당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던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아래에 있던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측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었는데 법원이 오늘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 때 이 의혹이 불거지자 어이없는 얘기라며 의혹의 실체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선을 6개월 앞뒀을 때입니다.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와 함께 고발장을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을 만들어 관련 증거와 함께 김 의원에게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맘스터치가 퇴직금으로 매장을 차린 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려 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고소까지 한 겁니다. 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맘스터치는 되레 과징금 3억 원을 물게 됐는데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퇴직금으로 맘스터치 매장을 차린 황성구 씨. 매장을 4년 정도 운영해보니 답답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점주들의 의견이 본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는데 슈퍼바이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황 씨는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황 씨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황 씨가 점주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거의 모든 매장 수익이 하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죠. 퇴직금 받아서 매덕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후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본사는 같은 해 황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가 났고 공정위는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가맹본사를 제재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노력하겠다면서도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제주에서 자동차 10대가 나란히 타이어가 터지면서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파이는 포트홀을 밟은 탓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건너편 도로에선 차를 매단 견인차가 달립니다. 도로 한켠엔 비상 깜빡이 켠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10대가 특정 지점을 지나는 순간 타이어가 터지고 차체가 부서졌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순찰차 앞쪽으로 도로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땅이 바꿔진 상태처럼 퍽 소리가 나면서 차가 크게 덜컹거렸고요.
최근 3년 전국 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은 14,595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트홀은 장마철과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아스팔트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인데 눈이 온 뒤 따뜻해진 지금 이 포트홀 위험 시기입니다. 복구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로 곳곳이 갈라졌고 깊게 패인 곳도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급히 덮습니다. 염화칼슘에 의해서 이게 녹아서 이게 침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녹고 얼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장 복구가 필요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포트홀이 생겼는데요. 이 포트홀 보시면 제 두 손가락을 모두 편 것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핸들을 변경하다 보면은 사고 날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승객도 놀라죠, 당연히. 포트홀은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뒤차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차만 보이기 때문에 포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어요. 놀라 운전대를 급히 꺾는 건 피해야 하고 포트홀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다른 시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수개월째 사방으로 날아드는 돌 때문에 괴롭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벌이면서 폭약을 터뜨리는 탓인데 돌이 집 거실까지 날아들 정도입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 지붕에 돌들이 보입니다. 저게 날라온 돌들이라는 거죠? 네, 지금 저 위에 있는 돌들이 저 현장에서 날라온 돌들이고요. 큰 거는 많이 튀어서 일찍 떨어지니까 저희가 해수를 하는데 저거 이제 적다 보니까 이쪽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실 방충망이 찢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8층까지 돌이 날아온 겁니다. 요 근방에 났었어요. 그 정도. 돌이 완전히 뚫었다는 거네요? 뚫었죠. 그래서 정말 유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날카로운 돌이었기 때문에. 사람 머리만한 돌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이 현장에서 날라와서 만약에 사람이 맞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해서 날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저 현장에서 어디서 시작된 건지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대규모 공사장이 보입니다. 돌로 된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드는 공사 현장입니다. 문제는 인근 아파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떨어진 돌들을 주워서 모았는데요. 한 곳에 모아보니까 이렇게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돌들이 모였습니다. 화약을 터뜨리며 생긴 파편이 날아온 겁니다. 아파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공사장에서 날아온 돌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이용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폭약이 터지면서 나는 소음과 진동만으로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 수도 없고 학교 가는 등하굣길도 위험한 상황이라 보시다시피 저렇게 큰 돌 깨는 소음도 나고 폭파 소음도 나서 사실상 집에서 낮에 생활하기는 불편하고 어렵고요. 시공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방음벽을 높이고 안전장비를 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돌이 계속 날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공사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설명 외에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오가는 주민들은 오늘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돌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 없어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